안녕하십니까. 근거중심 약사입니다. 오랫동안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왔던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치매 영양제로 경도인지장애에 처방되어 왔던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떤 약이 채우게 될까요? 대체제로 생각되어 왔던 L-아스틸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은 허가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수천억이 넘는 시장의 왕자를 차지하게 될 약은 어떤 약이 될까요? 치매는 공포스러운 질병입니다. 당사자도 보호자도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원래 먹던 약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환자들은 다른 약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다른 약을 찾아 헤매는 환자분들께 약국에서 이런 환자분들께 권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당연히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치매 가이드라인에서 추천하는 약물들인 메만틴, 리바스티그민, 도네페질, 갈란타민과 EGB761, 즉 타나민과의 비교입니다. 위 그래프에서는 점이 아래쪽에 찍힐수록 부작용이 덜한 것이고 오른쪽에 찍힐수록 효과가 좋은 것인데요. EGB761은 부작용이 덜하면서도 주로 점이 아래쪽에 찍혔죠. 효과는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는 약한 편이고 X축 보면 왼쪽에 찍혀있죠. 망상, 한각, 공격성, 초조, 우울, 불안 등의 행동 증상을 교정하는 데는 최상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건 X축에서 가장 오른쪽에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평가와 펑셔널 아웃컴에서는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펑셔널 아웃컴은 혼자 스스로 목욕하기, 식사하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것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중 하나인 EGB761도 경도인지장애에 사용하기에 괜찮은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시장을 대체하기에는 타나민 하나로 부족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살아있던 시절에도 공존하던 약물이었고 결국에는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밀렸던 약물입니다. 거기다가 효과가 가장 좋은 타나민은 날이 갈수록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인지기능 개선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에 쓸 수 있는 히든카드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영양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25억 년 전 지구상에 번성하던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자 생존 방법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를 지킨 것은 바로 멜라토닌. 멜라토닌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는 미토콘드리아로 진화했고 멜라토닌은 25억 년이 지난 지금 인간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영양제가 아닙니다. 소화기관에서, 망막에서, 면역계에서, 생식기관에서, 피부에서 25억 년 전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멜라토닌은 아직도 우리 몸을 보호하고 조절합니다. 멜라토닌을 단순히 수면 영양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아니, 그 히든카드가 바로 멜라토닌이었다고요? 멜라토닌이 치매의 효과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1998년에 처음 나옵니다. 이 연구는 8년간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앓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 보고입니다. 두 환자는 거의 동시에 발병하여 유사한 인지기능 저하, 뇌영상 소견, 그리고 신경심리학적 증상을 보였습니다. 3년 전에 두 환자 모두 비슷한 시기에 수면장애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사이오리더진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약이죠. 3년간 매일 페이션트 N에는 멜라토닌 6mg을 추가로 먹었고 페이션트 ZZ는 사이오리더진만 복용했습니다. 3년 후 비교했더니 뇌 위축 정도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페이션트 NN의 뇌 위축이 훨씬 덜한 것이 보이시죠? 멜라토닌을 복용한 페이션트 NN은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선다우닝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기억력 저하 진행도 상당히 둔화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멜라토닌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개선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은 점점 더 감소하는데요.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이 속도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멜라토닌 분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멜라토닌 일주기 리듬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멜라토닌 피크가 엉망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다우닝, 치매 환자들이 저녁 무렵 특히 공격성 망상 등이 심해지고 집을 못 찾고 배회하는 현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2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 결과 발표 이후에도 멜라토닌은 치매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알츠하이머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멜라토닌 복용이 경도인지장애를 개선시킨 연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나이 66.7세이고 MMSE 점수가 22점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79명을 대상으로 40명에게는 멜라토닌을 kg당 0.15mg을 복용하게 하고 나머지 39명에게는 위약을 매일 밤 8시 30분에 6개월 동안 복용시켰습니다. 60kg이라면 9mg의 멜라토닌을 먹었을 테니까 상당히 고용량을 먹게 했습니다. MMSE, 간이정신상태검사는 시간, 장소, 주의력, 기억, 언어, 계산 등 기본 인지 기능을 빠르게 스크리닝하는 0에서 30점으로 구성되는 검사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MMSE 점수를 가지고 25에서 30은 정상, 20에서 24점은 경도 인지장애, 10에서 19점은 중등도 인지장애, 0에서 9점은 중증 인지장애로 판단합니다. 6개월간 멜라토닌을 복용한 후에 MMSE 점수를 살펴보면 위약군은 약 20.56점으로 더 악화되었고 멜라토닌군은 23.19점으로 위약 대비 2.63점이 개선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효능이면 환자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능의 크기입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은 본인의 인지능력 저하를 자각하는 과정에서 큰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의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수면의 질도 개선시켰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25명에게는 멜라토닌 3에서 9mg을 9에서 18개월간 복용시키고 나머지 25명에게는 아무것도 복용시키지 않은 시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20점을 기준으로 우울증 심각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BDI 점수를 상당히 개선했습니다. 원래는 우울증에 속했던 환자들이 우울증이 아닌 수준까지 BDI 점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 보이시죠? 또한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점수가 위약군 대비 3.9점이 증가했습니다. ADAS 코그 점수는 대조군 대비 6.8점을 떨어뜨렸습니다. ADAS 코그 점수는 치매 전문 클리닉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낮음을 의미하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확성이 높습니다. 멜라토닌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미 신경학회, 유럽 신경학회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경도인지장애에 어떠한 종류의 약물요법도 권하지 않습니다. 치매의 약물 표준요법으로 쓰이는 도네페질, 리바스타그민, 갈란타민, 메만틴 모두 경도인지장애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며 투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찾아봐도 기껏해야 일부 시험에서 도네페질이 MMSE 점수를 1에서 2점 정도 개선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은혜니까 멜라토닌이 있잖아요. 앞서 살펴본 두 연구들에서는 멜라토닌을 3mg, 6mg, 9mg 등 시중에 흔히 나오는 2mg짜리 제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용량을 사용했습니다. 멜라토닌은 5mg 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경도인지 장애뿐만 아니라 마일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마일드 알츠하이머 디지즈 환자에서 대조군 대비 MMSE 점수를 1.89점을 개선시켰습니다. 반면에 모더레이트 레벨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고 경도인지 장애부터 마일드 알츠하이머 디시즈 단계에서 멜라토닌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멜라토닌은 수면을 돕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매우 유력한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타가시는 분들이 딱 이런 분들입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부터 마일드 알츠하이머 디시즈에 해당하는 분들까지 갈 길을 잃은 이런 분들을 멜라토닌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멜라토닌은 길을 찾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선다우닝 현상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현상은 치매 환자들이 해가 지는 무렵인 오후 3시부터 8시 사이에서 혼란과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집을 못 찾고 배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초조, 불안, 공격성, 망상 등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환자에게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보호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멜라토닌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선다우닝 현상에 초점을 맞춘 RCT 시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 3건의 시리즈 케이스 보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시즈 환자 14명에게 22에서 35개월 동안 멜라토닌 9mg을 지침 전에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험에서 멜라토닌은 환자들의 불면을 개선하고 인지 능력을 높여줬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14명 중 12명에게서 선다우닝 현상이 완전히 없어졌고 2명에게서는 호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다우닝 현상을 호전시킨 시험에서는 멜라토닌 3에서 9mg을 사용했습니다.